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이 쓰촨성 청도 주재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전격 통보하자 이에 보복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대주 시장이 확대돼 차입 공매도 제약 요건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이 불리한 공매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잡힐지 그 귀축과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시장 전망을 깨고 4분기 연속 흑자 달성에 성공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국내 투자자들이 올 들어 가장 많이 사들인 해외 주식으로 향후 주가 흐름과 관련 수혜주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오일이 2분기 1,64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 비해선 손실폭을 줄였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불황 여파를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좀 코스피 코스닥이 반등에 성공하나 싶었는데 지금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들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실업률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고용 쪽에서 지금 회복이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그 미국 남부 쪽에서 계속해서 재봉쇄가 일어나다 보니까 실업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진 거고요. 또 여기서 추가 부양책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다 보니까 다음 주로 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도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실적 장세에 지금 접어든 모습인데 일단 호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이나 기대되는 종목들은 잘 갑니다. 반대로 안 되는 종목들은 또 철저하게 내리는 모습들이고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건 시장에서 계속해서 무슨 제약자만 들어가면 조그마한 호재로도 상한가 부분까지 묻지마 상승이 일어나는 부분 이 부분은 시장에서 반드시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종목 궁금하실 텐데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종목 상담 2시 50분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소식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증권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객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시장은 금요일을 맞아서 아침에 미국 시장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는 좀 하락 출발했습니다만 플러스로 반전하는 그런 우리 시장이 강한 힘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점심 무렵에 중국 역시 미국의 총영사관을 폐쇄한다라는 속보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동시 순매수한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하나솔루션, 기아차, 현대건설, LG전자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한 종목은 셀티온 헬스케어, 동진세미캠, 심태, 인트론바이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 IT 섹터와 바이오 섹터로 외국인 기관이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해주실까요? 네, 미중 무역 분쟁 격화의 전강 후약의 장세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변동성이 좀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대외적인 여건 악화에 따른 변동성이 또 한층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동 매매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철저히 주가가 하락할 때 보고 있던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금요일 시장입니다. 다음 주는 좀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대외적으로는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또
또 추가적인 부양책 관련된 이견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국내적으로는 2분기 실적 발표의 정점인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삼성전자 물론 잠정 실적이 나왔지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이제 실적 발표들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이어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개별 종목 장세는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8월가 되면 이제 뭐 일본 불매 관련된 이슈가 또 불거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갤럭시 언팩 행사 역시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 시장까지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B금융투자증권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전장에 양시장 상승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다시금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 제일약품, 대한전선, 유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영국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대한전선이 현재 22%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거래가 1,015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장에 급등하면서 최고가 1,045원까지 터치했고요. 주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영국 국영전력회사인 내셔널그리드와 런던 파워터널 2단계 프로젝트의 전력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925억 원으로 국내 전선업체가 영국에서 수주한 전력망 프로젝트 중에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또 이번 계약은 대한전선 유럽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수주한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도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유바이오로직스 현재는 25% 넘게 급등했고요. 거래가 17,25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상승폭 계속 키워가면서 최고가 17,750원까지도 터치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가 코로나19 예방 후보 백신 도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출한 후보 백신은 실험 동물을 이용한 사전 실험에서 2회 접종 후 1,000배 이상의 중화 항체를 나타냈는데요. 또 방어능 실험에서도 수일 만에 공격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능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제일약품입니다. 화이자 관련주로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4% 넘게 내리고 있고요. 거래가 59,500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빨간불 펴면서 출발한 주가가 오후 1시를 조금 앞두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최고가 69,000원부터 최저가 59,300원까지 내려간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면역 반응 유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제일약품이 화이자 관련주로 꼽히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제일약품은 2005년 부임한 성석재 대표이사가 한국 화이자 부사장 출신으로 알려지면서 대표적인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예, 특징주들 하나하나 짚어드렸고요. 시장 이슈 또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장비 산업 2분기 실적 시즌에 지금 접어들면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일단은 잘 나왔는데 좀 안타까운 건 주가는 잘 못 가고 있는 상황도 보여지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들 그래서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동향들 어떻습니까? 일단 무엇보다 상반기에는 반도체 쪽이 선전을 네. 했는데 하반기에는 일단 들어오면서 조금 불안감이 있어 보인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히 언택트 중심으로 서버용이나 그리고 또 노트북이나 PC 쪽에서 재택근무용 정도로 좀 제일 잘 나갔던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반도체 가격들이 메모리 가격 중심으로 한 6월 달부터 하향화되기 시작했던 부분들에 따라서 이에 반도체 가격에 대한 변화의 불안감들이 조금 더 주가에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까지는 선전했지만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약간 우려감들이 있는데 하지만 큰 시각으로 봤을 때 전반적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이번에 SK하이닉스에서 발표한 실적의 코멘트들도 봤을 때는 내년에 대한 전망은 밝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간 조정 성격의 어떤 변화를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이에 나오고 있는 또 하나의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는 특히 5G라든가 스마트폰 그리고 IDC라고 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 쪽에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겠다라는 쪽도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을 조금 더 기대감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국내 업체들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가격 동향이나 수요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분기 자체적으로는 한 달이 끝나고 이 고정거래 가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떤 압박을 받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는 쪽으로 근데 매달의 동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메모리 쪽은 상당히 업황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 실적을 발표하고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TSMC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쪽에 비메모리 관련된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훨씬 더 돋보이죠. 게다가 지금 같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또 좀 더 IT가 다변화되고 있는 시대 쪽에서는 비메모리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긍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라고는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딱 두 가지의 같은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의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약간 삼성전자 쪽에 손을 더 들어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요. 일단 그 상반기에 고생했던 IM 사업부, 즉 스마트폰 사업부 관련된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좀 개선세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네트워크 사업부 같은 경우는 5G 관련된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기대감이 같이 나오는 부분들 쪽에서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의 단순한 어떤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흐름보다는 조금 더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최근에 대응이 SK하이닉스는 매도하고 삼성전자 쪽으로 좀 기우는 게 이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또 하나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나오는 게 지금까지 DDR4로 이어졌던 메모리 반도체가 DDR5로 넘어가는 또 표준화와 함께 전환이 시작되는 모습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DDR5와 관련된 종목들의 동향들도 같이 눈여겨보자 하는 관점 쪽에서 특히 비메모리의 검사 장비 쪽의 강자 최근에 좀 주가가 강한데 테스나 같은 종목들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테크윈 같은 경우도 한번 상승을 시도했다가 무겁지만은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돗물에서 유충 발견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게 서울 일부 지역도 발견이 되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충 관련주 급등세 최근에 좀 보였잖아요. 지금 따라가는 건 어떻느냐 이런 얘기들 시장에서 나오는데 어때요? 지금 현 시점에 이 부분을 보는 것 자체가? 네, 일단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주가도 변화가 맞춰지는데 일단 거기 포커스보다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이번에 디지털 뉴딜과 뉴딜 정책과 관련된 그린 뉴딜 정책에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수돗물 유충 관련돼서는 작년 5월 달에도 벌써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건 때문에 한번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돌았던 부분들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 인천 쪽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흐름은 아마 이번에 어떤 정수 처리장 쪽에서 고도 정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이 활성탄 여과지 관련된 쪽에서 아무래도 오염에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로 추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나아지겠죠. 하지만 그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뚜렷하게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어떤 정수도나 그리고 또 하수 오염된 상수관 어떤 노후화된 상수관 이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건물 노후화의 원인도 같이 연결돼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또 뉴딜 정책의 항목을 보게 되면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이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체제의 구축이 나오는데요. 이때까지 이 부분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0조 원이 들어가면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교체 수요나 어떤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인테리어 개선과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수혜 가능성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테리어 개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화장실도 한번 바꿔보자. 근데
화장실을 개조하려고 봤더니 오히려 상수관도 노후화됐더라. 그러면은 당연히 먹는 물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높겠죠. 이런 쪽에 대한 교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련주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 생수 관련된 업체인 광동제약이라든가 또 환경 플랜트와 같이 움직이는 웰크론 한텍, 또 어떤 플라스틱 상수관 관련된 쪽에서 리보텍이라든가 시노펙스 같은 필터나 수처리 사업하는 관련된 회사들이 주가에 영향을 받았는데, 근데 지금 주가 상승률에 비해서 일단 밸류를 보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비싸다라는 측면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것 중에서 와투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거래만 충분히 어느 정도 좀 된다고 하게 되면 관심이 있어 보이는데, 특히 위생 도기 플라스틱 관련된 부속 제품인데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특허도 나온 상황 쪽에서 주가 밸류나 아니면 자산 수준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은 살짝 갈 수 있는데, 일단 정책적인 수혜가 실적에 얼마만큼 미치는지도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 유충 사태와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변화는 일단 불안감이 잦아들면은 주가에 대해서는 부진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무게를 두는데, 하지만 좀 더 추가적인 변화, 특히 이제 물을 사 먹는 시대는 거의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 변화라든가 또 하나 정책적인 수혜 기대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뉴딜 정책에 대한 수혜가 2분기 이후에 어떤 하반기에 뚜렷하게 나오는지 여부들도 좀 더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 쪽으로는 먼저 눈길이 가는 게 코웨이 같은 경우, 대표적인 렌탈 업계의 강자죠. 이 회사 같은 경우 해외 쪽까지 진출하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렌탈에 대한 트렌드 흐름들을 계속 실적으로 안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도 한 5,600억대로 22%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한국두철관이라고 하는 이 상수도관 관련돼서 또 강자로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어떤 거래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은 좀 부진한 모습들이죠. 그런데 3월 결산인데 영업이익이 150억대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동향들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예,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샘플러스의 김선윤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퍼에서 PDR 시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네. 저평가 가치주가 상승세다. 당연한 얘기긴 한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평가돼 있는 가치가 좋은 종목이 뭐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잖아요. 투자 전략들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런 부분이 참 관건인 것 같아요. 저 진짜 PDR이 뭔지 몰랐어요. 저도 얼마 전에 저도 몰랐어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 말이 있나 싶을 정도. 작가님이 이제 이거를 준비해오라고 주셨는데 네. PDR이래. PDR이 뭐야? PDR이 뭐야?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검색해봤더니 PBR은 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검색해봤더니 드림이래요. 드림. 네. 이게 무슨 소리야? 드림이라니 도대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테슬라나 말도 안 되게 오르는 사실 기업 가치보다 SK 바이오팜이나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쪽 관련주들이 좀 꿈을 먹고 자란 실제 기업 가치보다는 조금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또 희망이 반영된 그런 이제 지표라고 하는데, 사실 이 지표가 몇을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반대는 그 빅스라고 봐야 될까요? 네. 빅스 지표는 공포 지수잖아요. 그럼 PDR도 지표로 해가지고 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SK 바이오팜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최근에 PDR가 좀 맞지 않나, PDR가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바이오팜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바이오팜이 오늘 18만 4천 원 정도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재밌는 점은 이 SK 바이오팜의 현재 기업 가치를 따져보자면 PER이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안 나오네요. 너무 높아요. 네. 진짜 100배, 200배, 300배 그 수준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높은데, 앵커님 외국계 기업 중에 예. 화이자도 퍼가 11배밖에 안 돼요.
아, 그거밖에 안 돼요? 11배밖에 안 됩니다. 요즘에 난리난 화이자. 네, 예.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SK바이오팜이 100배, 200배를 받는다? 저는 너무 넌센스일 수도 있겠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 그래도 제가 이해하는 종목은 있어요. 시젠인데 시젠은 2분기 실적이 예상치가 나왔잖아요. 매출이 2천억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1,300억 정도가 나온다고 예. 합니다. 2분기 때만. 근데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셀트리온이 매출이 1조 가까이 됐어요. 단순 계산으로 시젠이 어찌 보자면은 셀트리온과 비슷한 매출을 그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비등비등하게. 네. 근데 다만 시젠 같은 경우는 조금 제품이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진단키트 쪽으로 좀 그렇죠. 많이 가 있죠. 이번에. 그렇다 보니까 예. 조금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시젠의 시총은 5조 5천억, 셀트리온이 42조 정도 합니다. 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시젠 주가는 한 2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은 나와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해요, 이건 다. 다 예. 산술적입니다. 이해는 하는데 시즌이 올라가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시즌이 현재 주가도 제가 볼 때는 미래 가치를 포함해 본다면은 현실적으로 나오는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본다면 되게 싸 보여요. 아직 주가가 되게 싸요. 그런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정말 꿈을 먹었잖아요. 테슬라가 차를 많이 팔까요? 토요타가 차를 많이 팔까요? 당연히 토요타가 엄청나게 차를 많이 팝니다. 매출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오고 하지만 테슬라는 그냥 드림에 의한 또 4분기 연속 흑자라는 그런 이슈 하나 때문에 주가가 난리 요동을 치는 거죠. 주의하셔야 돼요. 이 꿈을 먹고 잘한다지만 6월 달부터 개인들이 보여줬던 우리의 인버스의 투자 방식은 정말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장 장중에 장 초반 들어서 좋지 않다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러다가 다시 좀 조정이 나왔는데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조만간 굉장히 조금 빠른 흐름으로 특히 기관들이 바스켓 매도했던 부분들을 다시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들이 과연 이걸 언제까지 정리를 할 것이냐. 오늘도 기관이 3천억 가까이 현재 시간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5,800억 가량 계속적인 매도 흐름이 나오고 그냥 주구장창 팔고 있어요. 개인만이 사는 시장이라 너무 안타깝긴 한데 이 흐름이 또 돌아올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봐요. 2분기 실적 자체가 지금 현 상황에서 많이 다운이 된 느낌? 그러니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서도 사실 외인과 기관이 담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특히 외인은 삼성전자에 몰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는 안 가고 있거든요. 이 포인트를 기관이 좀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PDR 시대 좋은데 제발 꿈 가지고 주식하시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거 자꾸 이제 PDR 얘기가 요즘에 신조어처럼 그 D가 드림인데 레시오, 드림 맞아요. 레시오인데 그러면은 테슬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테슬라는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고 드는 부분은 만년 적자에서 지금 4개 분기 연속 흑자고요. 일단은 조건이 충족이 되잖아요. S&P 500에 다시 이제 이전 맞아요. 상장을 하는 조건이 4개 분기 흑자 달성에 여러 가지를 또 이제 달성했죠. 조건을 봐야 되는 건데 첫 번째 조건은 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으로도 호재가 가고 있다. 맞아요. 이런 기사도 엄청나게 많은데 어때요? 이게 성장세는 여전할 것으로 당연히 보고 있긴 하지만요. 그렇죠. 성장세를 볼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국내 자동차 3인방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현대차랑 현대모비스를 보고 있긴 한데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우선은 테슬라를 따라잡을 그럴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죠. 정의선 부회장께서 내질렀어요.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면서 계속적인 뭔가 시너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대차의 이런 그린 뉴딜 관련한 전기차의 대규모 투자 그리고 새로운 회사의 대기업들과 합작 회사 설립 같은 거 다 좋습니다. 더 갈 수 있는 포인트. 근데 저는 하나를 더 보고 싶어요. 삼성의 후계 구도를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을 가지고 어떻게 세금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 기사도 많잖아요. 자, 근데 현대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 회장님께서 꽤나 나이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후계구도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현재 정 부회장 같은 경우가 이주영 부회장과 만나가지고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주가 흐름은 좀 강하게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걸 삼아서 핑계를 잡을 수 있는 큰 구도는 그린 뉴딜 정책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다는 거 하나만으로 주가가 좀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대차가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오후에 갑자기 급반등하면서 그쵸. 네, 5%대에 거의 가깝게 마감을 하는 모습이에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겠죠. 다만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현대차, 현대오일스, 기아차 차도 똑같은데 저는 2019년도 그리고 2017년, 2018 이 전전 가격 다 상관없고 저는 지금부터의 상승 흐름은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한 가격 27만 원 넘어서 30만 원 가는 흐름이 10년 전 현대차. 가격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가격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충분하게 그럴 만한 가치 있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 또 수소 관련한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지금 시점은 떨어지면 밀리면 매수해서 그냥 장기로 가져가자. 눈 딱 감고 가져가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 현대차, 수소 관련주 다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는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형주 얘기로 좀 가면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기술주 쪽에서 경기 민감주로 수급이 조금 옮겨왔어요. 삼성전자 보면 딱 보이는 게 외국계에서 이제 매수가 아까 뭐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네. 기관이 좀 안 붙어주는 것도 있고요. 외국계가 맞아요. 홀로 매수에 강하진 않지만 맞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외국계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사실 제가 외국인 입장이라면 SK 바이오팜으로 사실 대박을 쳤어요. 예. 많이 먹었죠. 그리고 많이 팔고 나왔어요. 많이 팔고 나와서 종목을 뭘 살까라고 봤을 때 그 많은 금액을 어디다 넣지? 네. SK 바이오팜 팔았으니까 삼성전자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그래도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좀 다른 거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안 사요. 안 사요. 예. 근데 웃기는 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반도체 시장 업황 자체가 하반기에는 약간은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미 뭐 낸드 같은 경우나 조금 약간 고점을 찍은 게 아니냐 이런 좀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뒤로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경기가 풀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스마트폰 나오면서 대규모 매출 확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갤럭시 20인가요? 크게 재미는 못 봤다 그래요. 그쵸. 네. 실패는 아니지만 재미는 못 본 상황인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하반기나 내년에 나올 스마트폰들은 그래도 올해 나왔던 제품들보다는 판매량이 더 증가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데 과연 가격이 떨어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기관과 외인들이 정리를 했겠지만 다시 담아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 막 비워놨어요, 하이닉스를 사실. 뭘 살까 봤을 때 이건 이제 사도 되겠다. 네. 누가 봐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담았을 때는 큰 문제 없겠다고 생각하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 외인과 기관들 서로 싸움은 하고 있지만 저는 숨은 이 상황을 그 외인들이 이 국내 시장에서 좀 수익을 내면서 풀어가려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떨어내는 상황이고 좀 IT 쪽으로 해서 대형주 쪽으로 포트 편입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다 담으면은 자연스럽게 하이닉스 들어오고 다른 종목 가고 이렇게 좀 전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시장 보시고 꼭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 이 쓸데없는 소리긴 한데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를 좀 빨리빨리 알고 싶다.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에서 싹 그 수익 내고 팔고 그렇죠. 다시 괜찮은 정말, 또 실적주로 와서 정말 잘하죠. 예, 수익을 내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움직이고요. 참 답답하기도 하고 좋은 건데 코스닥 그래서 바로 여쭤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오늘 오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묻지마 상승이 조금씩 지금 잠잠해지는 네,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한데 제약 혹은 뭐 약품, 바이오 들어가면 네. 이유 가리지 않고 지금 다 급등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800선 뚫었어요. 오늘 지금 약간 밀리긴 하는데 어때요? 뭐 900선 얘기 또 조심스럽게 나오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니라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상승 여력과 뭐 PER을 따져봤을 때 얼마나 갭 차이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코스닥이 뭐 먼저 전고점 부분을 뚫고 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코스닥이 20% 상승 여력은 코스피보다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20% 정도 올라줘야지 그나마 코스피랑 이제 같이 이제 올라왔구나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근데 지금 당장에 약간의 움직임이 저조한 점은 왜 그러냐면 2분기 때 실적에 대해 실적 발표 다음 달부터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지금 저는 사실 더 급하게 갔어야 됐는데 아직은 많이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뉴욕 증시에서 사실 뭐 기술주들 흔들린다 쳐도 그 다음 나올 게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자금을 풀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시 풀기 시작할 거예요. 그로 인한 수혜가 나타나면서도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900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0포인트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1000 자리까지 가서 이전에 뚫지 못했어요, 사실. 932 라인이었는데 이 라인 돌파하는 순간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 2분기 실적 발표 끝나는 시점부터 해서 진짜 본격 랠리가 나올 가능성 열어두셔야 되고 올해 코스닥 실적주들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IT 중심이 많고 사실 제약바이오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구체적이죠, 좀.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연내 끝까지 아마 지수를 끌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제약바이오 보셔야 되고요. IT 보시면서 실적주 꼭 담으셔가지고 좋은 조금 수익이 나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알면서도 실적 좋을 거라고는 워낙에 많이 언급이 되고 뭐 눈으로 보이는데도 미국 쪽에서 휘청거리고 우리 시장에서 밀어버리면 네, 이렇게 또 네, 던져버리는 순간들이 나오니까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언택트 좀 여쭤볼게요. 3대장이라고 하면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뭐 연초부터 해서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 최근에 마가 기술주 흔들리면서 같이 조금씩 휘청하긴 해요. 그러니까 좀 눌림목이 왔으니까 사도 될까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어때요? 네, 네이버 다 좋고 뭐 네. 카카오도 좋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사실 이거를 따라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큰 용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카카오, 뭐 네이버 현재 주까지 열어놨는데 30만 원 정도 올랐다가 좀 조정 나오고 최근에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좀 볼게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반등 주가가 두 개가 똑같이 갑니다. 거의 똑같이 가는 모습이고 근데 NC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반등을 좀 기다릴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보건데 좀 순서를 매겨보자면 네이버랑 카카오는 거의 동등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NC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조금 그 뭐 BJ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해서 게임이 원체 다양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와 카카오는 시장을 좀 장악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요즘에 거의 게임이 일주일에 멀다 하고 하나씩 나오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NC소프트의 게임 자체가 원체 도박성 좀 느낌이 강한 그런 이제 게임들이 많다 현금이 보니 많이 필요하다 뭐 원체 이런 부분이죠. 뭐 예를 들면 리니지 모바일 같은 경우에 뭐 가장 많이 이제 현금 투자 게임에 현질을 한다고 하죠. 하신 분들은 한 40억 가까이 한 캐릭터에 투자를 한다고도 합니다. 말이 40억이지 게임에 그 정도 투자할 정도. 그게 아니면은 10억 단위는 뭐 올라가면 1등을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주가는 끌고 왔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부터의 흐름은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게임하시는 분들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현금 많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제 뭐 계속 있으면서 게임을 할 거라고는 하지만 트래픽은 증가하지만 실적으로 게임에 투자하는 자금 흐름은요 점차적으로 약간은 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밖으로 활보하고 또 하나 최근에 영화들이 개봉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화들이 개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을 토대로 해서 영화가 잘 된다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영화들을 개봉하겠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로 또 자금들이 이탈할 수가 있겠죠. 그러하니 저는 이제 순서를 정하자면 네이버, 카카오는 동등하게 보고 NC를 조금 보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는 다시 있겠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좀 다른 실적주들을 대응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마감이 막 60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 김선윤 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합니다.
네, 돈 워리포트 시간입니다. 이주현 전문위원 오늘 연결돼 있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며칠 부재를 좀 하셨는데 부재하신 만큼 오늘 또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워리포트 룰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종목 편입 매수가는 지정가고요. 최대 5종목의 포트폴리오 저희가 넣을 거고요. 수정을 해드려요. 목표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하지만 3회만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2종목이 소개될 텐데 한 종목을 문자 투표로 선정할 거고요. 선정이 된 종목은 즉시 포트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룰 알려드렸고요. 현재까지 수익률 그렇다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누적 수익률인데요. 높아요. 62.8% 지금 유비케어, 한국알콜 지금 전부 다 목표가 달성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많은 종목들 있죠. 코리아 서킷, 코스모신 소재 모두 다 목표가 달성해서 포트에서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이글벳 짧은 구간에서 손실이 났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동아화성, 국제약품, 은선물 목표가 모두 달성하면서 빠져나갔습니다. 자, 다음도 보여드릴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한국화본 지금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는 종목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도 상승을 하다가 하락하면서 85,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AS 잠시 뒤에 받아보고요. 한국화본도 살짝 밀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네요. 네, AS를 먼저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걱정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좀 밀려 내려가거든요. 하나하나 좀 들어볼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오늘 시장이 좀 급격하게 밀리면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점을 갖다가 이탈을 살짝 시켰다가 지금 다시 시장이 약간 안정세를 찾으면서 저점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84,000원을 손절가로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평균선상에서 한 41선 정도가 되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가격대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현재 차트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저항 하락 추세선 돌파한 구간을 한번 밟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 가격대까지 내려오더라도 굳이 손절하시지 마시고요. 여기서 지수가 돌린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이 아무래도 좀 시장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날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직은 손절가 터치 않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카본도 지금 이게 지금 약간 아쉽게 흐름이 지금 움직였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제 미국장 영향으로 하락 출발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반등이 오늘 강하게 나와줬는데 역시나 한국카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행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잡히는 종목인데 실적이 2분기에 굉장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주로 보시고 올해 아마 사상 최대 실적, 최근에 약 한 5년간의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2018년도부터 해서 고점대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요. 그전까지 이런 실적이 나온 적이 없어요. 분명히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상승할 이유는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이 종목을 진행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화수목 이렇게 출연을 못했는데 지금 종목들이 수익 실현된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코덱스 은선물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대로 상승이 나왔는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등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갑작스런 급등은 예상은 못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예상한 목표치를 달성을 해주면서 지금 올라왔어요. 뭐 아시다시피 앞서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금과 은의 계리율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을 하는 거고, 은 가격이 이제 19불대에서 장기간 한 5년간의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파를 하면서 급격하게 시세가 나왔는데요. 이 은 가격이 저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 추천드릴 때 매수하시고 아직 차익 실현 안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굉장히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 가격, 국제 은 가격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가격이 한 30불에서 한 40불? 제 생각에는 한 50불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홀딩하는 전략 취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일단 포트에서는 빠졌으니까 그래도 혹시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동아화성 같은 경우도 이날 추천을 금요일 날 드렸죠. 금요일 드려서 양 이틀간 상승세 나오다가 화요일 날 급등세 나오면서 이제 매수가 터치하고 밀리는데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이 계속 잘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수소 섹터가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들로 수급이 쏠리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짧게 한 10%에서 한 15% 정도로 잡고 이렇게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 직장이신 분들은 그냥 매도가 아침마다 목표가에다가 걸어두시고 매매를 하신다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동아화성도 이런 식으로 잘 올라줬고, 뭐 지금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하면 내일쯤은 뭐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혹시 보유하고 계시다면 손실권이시니까 뭐 손절가 앞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8,100원 정도 뭐 잡고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국제약품 뭐 추천드리고 다음날 뭐 바로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뭐 상한가를 예상을 했다면 제가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드렸을 텐데 그렇게 예상을 했던 종목은 아니고, 급등이 한번 강하게 시세가 나올 자리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상한가가 운 좋게 나와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단기 과열이죠. 뭐 매수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약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꺾일 때까지는 한번 쭉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던 거는 한번 진단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네, AS 모두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포트에 편일 때 종목군을 먼저 두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종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네. 두 종목 다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넥신이고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개발하는 그런 종목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일양약품입니다. 역시나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슈펙스라는 그런 관련주로 지금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면 좋을지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1번, 2번 제넥신과 일양약품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받는 동안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종목인 제넥신은 바이오 회사고요. 지금 뭐 정부에서 각종 이제 그 정책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을 이제 좀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현재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이는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부터 전체적인 섹터가 상승하면서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나 미국에서는 현재 이제 하루 만에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1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위한 뭐 이런 모임을 갖기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캔슬이 될 정도로, 취소가 될 정도로 굉장히 확산세가 남부 지역에서 강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 쪽에서의 이제 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상승세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같이 이제 전체적인 섹터가 다 같이 이렇게 크게 터지고 있는 상황은 결코 테마의 흐름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이제 테마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 확실히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섹터 현재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오늘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인 일양약품은 코로나 신약 슈펙스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슈펙스가 러시아 임상 3상을 확대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최근에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 역시 이제 강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고 신고가 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코로나 치료제 섹터 강한 모습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종목에 대한 그런 이슈적인 부분은 똑같아요. 코로나가 이제 확산하는 추세에서 치료제들의 필요성, 백신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현재는 오늘 섹터들 강한 상태에서 이 두 종목은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내일쯤 한번 시세가 튀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두 종목 저희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오늘 포트폴리오에 들어갈지 또 결정이 돼 있을 겁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세요. 자,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을 픽해 주셨고요. 자, 이제 투자 포인트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양약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가, 우상향 정배열로 가는 종목들이 현재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이 종목 역시 현재 신고가, 저항대가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주포가 맘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현재 종가 정도의 매수를 하신다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아침부터 시가 좀 강하게 올려서 출발을 시킨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전고점이죠. 106,600원 정도 돌파하면서 11만 원대를 공략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1만 원 조금 아래인 10만 9,9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92,400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꺾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양약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머지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접속하신 뒤에 서울경제TV 이주현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지금 이용해서 입장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